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심우정 총장하고 연수원 동기이시라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랬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법조 기자들 취재에 따르면 설령 지규현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검찰이 즉시 항고로 하면 못 나온다. 석방은 불가하다. 이제 이런, 그리고 지규현 부장판사도 아마 그런 트랙을 생각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심우정 총장은 대놓고 지금 석방을 시켜버린 거거든요. 내란 수괴를. 그리고 버젓이 지금 뭐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 돌아다니고 변호인들과 같이 밥 먹고 사진 찍고 웃고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뭐 보디 그 당시에 사실 그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내리던 때를 보면 네. 그 아마 심우정 총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이고 이제 판세가 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 얘기들을 전달하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네. 그리고 심우정 총장의 뭐 성격상 뭐 여러 가지 법리적인 측면에 대한 뭐 고민도 있었던 차에 그런 말도 돌고 그러니까 아마 좀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잘못된 결정 그리고 그런 잘못된 결정이라 하더라도 대검 참모들은 전부 다 생각이 동일한 사람들이 되나가지고 예. 이런 결정을 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줄 만한 적절한 비판을 해줄 만한 참모가 주변에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심각하네요. 이렇게 그런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비판이라던가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네. 순간적으로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결론적으로 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전 뭐 친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요즘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는 자주 연락도 못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좀 껄끄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결자 해지 그게 맞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내란 수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그보다 하수인들은 다 구속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바깥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즉시항고가 뭐 위헌성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도 그건 추후에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지 알아서 검찰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그리고 과거의 입장을 번복해가면서까지 즉시항고를 포기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었거든요. 그 결정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이 맞고요. 그리고 분명히 지금 현재 이런 그 국민들이 법감정에 비춰보면 납득할 수 없는 결과 이 내란 수괴라고 지칭되는 사람이 돌아다니는 그 결과가 초래된 것은 즉시항고 포기 결정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이 결자 해지라는 차원에서라도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앞으로 본인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에도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많은 분들이 이게 수사가 너무 안 된다. 검찰이 안 움직인다. 정권 교체가 되어도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될까? 특히 이제 뭐 두 차례 펼쳐진 형사 재판에서 보인 그 피고인 윤석열의 태도를 보아할 때 이거 거의 뭐 다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은 수사 속도를 낼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 속도를 전혀 내고 있지 않죠. 네. 이건 뭐 그냥 내고 있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는가? 뭐 명태균 사건, 이 내란 사건뿐만 아니라 명태균 사건이라던가 다른 사건들 이런 사건들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성과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비춰봐도 너무 답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어떻게든 수사를 하려고 뭐 속도를 냈던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이렇게 속도를 내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걸 보면 그때 초기에 수사 속도를 냈던 것도 오히려 경찰이라던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주도권이 넘어가서 이게 이 본인들이 의도한 바에 따라서 수사 속도가 조절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피하려는 거 아니었나? 이런 의심까지 하게 되거든요. 저도 검사 생활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사실 의심을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심을 받지 않을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국민들이 좀 답답해하고 의구심을 느끼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거는 어떻게든 본인들이 이런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사 속도를 높이든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단의 조치를. 지금 상황은 좀 어렵고 인사가 나서 또 다 바뀐다 하면 본인들이 정말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 상황에서 모든 사건을 경찰이라도 넘겨주고 경찰이 수사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검찰 직접 수사는 하면 할수록 국민들이 의혹만 높아지고 검찰에 대한 불신 절반은 신뢰할지 모르겠지만 네. 절반은 언제라도 그 본인들에게 맞지 않는 결정이 내려지면 절반은 불신을 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공정한 판단, 검찰 조직 자체에 대한 공정성을 직접 수사를 통해서 늘 그 의심받고 좀 검찰 조직을 해야 하는 방향이 됐습니다. 네. 본인들은 권한을 행사하려고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라도 과감하게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은 경찰이든 뭐든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뭐 기관으로 이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도 그 비상계엄 이후에 기괴한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느닷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전원합의체로 이재명 대표 그 선거법 위반 사건을 그 회부해서 바로 그냥 심리에 들어갔어요. 당일에. 뭐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게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법조에서는 보던데. 예, 저도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뭐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검사 출신이고 그래가지고 제 전공 분야는 아닙니다. 전공 분야는 아니라 가지고 오히려 좀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5월 12일 이전에 결정이 나느냐, 그러니까 대선 후보 최종 확정 전에 결정이 나느냐, 결정이 뭐 그 후에 결정이 나느냐도 대단히 좀 어떻게 보면 관심이 쏠리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이냐, 아니면 파기 결정이 내려질 거냐, 파기 결정 중에서도 파기 환송이냐, 아니면 파기 자판이냐. 근데 법률적으로 보면 파기 자판이 뭐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파기 자판이 아주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무기징역 살인으로 무기징역 선고받고 그 상고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에서 징역 17년인가 15년인가를 선고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뭐 파기 자판, 뭐 파기, 뭐 환송, 그다음에 상고 기각 그리고 5월 12일 이전이냐 이후냐 이게 뭐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정이 내려진다면 5월 12일 이전에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게 뭐 물론 그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결정이겠지만 가장 뭐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이다. 뭐 합리적이라기보다는 가장 뭐 그럴 수 있겠지 무난한 결정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황당하다 이렇게 좀 이례적인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은 5월 12일 이후에 파기 자판. 그게 좀 제일 황당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 대법관 분들이 여러 분이시지 않습니까? 상당히 여러 분이신데 파기 재판 결정도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이고 그다음에 좀 시기적으로도 5월 12일 이전에 내리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런 2단계의 이례적인 가능성을 넘어서 가지고 결정을 하기는 이 많은 그 열세분인가 이분들이 그 대법관 분들이 의견이 좀 이렇게 뭐 하나로 모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만약의 경우에 뭐 이 좀 이례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거는 아주 이례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해가지고 대법원이 공격받을 수 있고 지규현 부장의 그 구속 취소를 능가하는 그런 그 아주 그냥 뭐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결정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모여서 그 의견을 모으게 되니까 아마 그런 이례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 이제 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온 와중에 대법원에서 갑자기 무슨 이번 대선에 선수로 뛰려고 하는 건가? 라는 의혹마저 정치권 일각에서는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감찰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심받지 않아야 되고 의심받지 않을 상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대법원이 지금 의심받고 있고 의심받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근데 어쨌든 좋은 쪽으로 최대한 선의로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이 뭐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이라던가 혹은 사건 전체에 대한 뭐 사회 일반이 관심도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전원합의체 회부한 거 아닐까? 저는 이렇게 뭐 어쨌든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선의로 해석하고 싶고요. 뭐 그런 배경에서 전원합의체 회부를 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유 진짜 시간이 좀 더 있으면 더 말씀 좀 여쭙고 싶고
종종 모시겠습니다. 특히 검찰 관련해서 할 얘기가 예.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네. 예, 감찰관님 모셔서 말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예,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